네. 우리 황현아 학생도 행복하죠? 요즘? 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좀 겪어본 적이 있나요? 네. 고난은 아직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 그런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좀 걱정되기는 해요. 근데 고난을 겪을 생각을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자님? 네. 네? 아, 그걸 뭘 네. 미리 생각을 해. 아, 그때 그러니까. 닥치면 하면 미리 되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네.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책 관련된 질문 하시면 네. 네. 책에서 니체는 고난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초인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고난만 통해 인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저자님께서는 이제 받으신 고통이 무엇인지. 뭐이 정도 나이가 되면 고통은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인생의 그 진리 중에 하나는 항상 예상치 않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았었지만 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뒀을 때가 저는 저한테 가장 큰 쇼크였던 것 같아요. 워낙 젊은 나이에 이제 그만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때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분심이 생기는 거니까 왜 내가 왜 회사 그만둬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거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생각하니까 그 사건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난 이렇게 커리어 변화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은 없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좋은 일, 나쁜 일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고난하면 저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총장님. 예. 네. 요즘 누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잘 사는 분들로 보입니다. 우선. 굉장히 어렵죠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CEO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래가 문제가 아니고 네. 2년 뒤를 가름하기가 어렵다 정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볼 때 잘 사느냐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세요? 이게 현재 시점에는 네. 좋아 보여도 네.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까 뭐 이슈 이제 우리 김 기자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며칠 쉬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성에서 네. 중견 기업으로 네, 열심히 네. 하시던 분들이 네. 며칠 휴일을 즐기는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떠날 것 같더라고요. 참 잘 산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네.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 현 시대가 그런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일 때는 제 눈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학습하는 분들이 가장 잘 사는 분들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학습을 좀 가르쳐 드렸는데 누가 잘 사는가 하면 뭐부터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총장님. 내가 네. 후배 말씀드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학습이 잘 안 되고 있군요.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오신 여러 선생님들, 여러 대표님들, 여기 방청객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자님?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누가 그렇게 잘 사시나요? 내가. 네. 역시. 예. 근데 누가 잘 사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잘 사는 사람은? 네. 이 책 네. 안에 행복의 기원에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네. 이건 행복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푸는 책인데 네네. 이 책에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인 거니까 보통 우리가 행복을 결과물로 생각하는데 네네. 여기서는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밥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예를 들면 밥 먹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죠. 굶어 죽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책 제목의 행복의 네. 기원인데 네, 저는 네. 그런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 사는 것도 그런 건데 회사 경영도 네. 누가 회사를 경영을 잘할까? 네. 내가 볼 때 본인이 행복한 사람들이 회사 경영을 잘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강연을 하지만 네. 제가 강연할 때 강연이 재밌으려면요 내가 사는 게 재밌어야 돼. 네. 내가 사는 게 우울한데 네, 네. 회사 경영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같은 거 할 때도 네. 순서로 봤을 때 행복은 결과물이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 예. 것 같네요. 우리 이금상 대표님은 요즘 직원들이 행복한가를 조금 살펴보고 계신가요?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는 네네. 정말로 뭐 항상 직원들을 리드헬프 체크해야 되고 네. 윌링리 볼런티어에게 뭐 이끌어야 돼. 본인이 스스로가 네. 창의성, 뭐 자발성, 네네. 뭐 의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솔선수범도 해보고 했지만 네네. 막상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어떤 조직이라는 게 그 좋은 조직은 좋은 직원을 만들어 가게 할 수 있는 능력, 좋은 직원이 되게끔 하는 게 좋은 조직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0개월 차 중소기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네.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직원을 밀밀히 볼런티어하게 만들어가는 것.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SK의 예. 그게 볼런터리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저는 후천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는 채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년목길 나른한 사람을 네네. 뽑아다가 아무리 동기부여 시켜봐야 그건 비용만 들지 좀 한계가 있을 거고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을 좀 그래서 저는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돼지한테 노래를 가르치는 것보다 네. 돼지를 팔고 그 네. 돈으로 카나리아 사십시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기자님 요즘 이슈가 또 네.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저희는- 채용이 전부 다 네. 나왔는데, 네. 어떤 이슈?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취재 현장에 있다 보면은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네.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네.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또 막 중국이 그쵸. 과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예전에는 우리가 몇 년 네. 앞섰다고 했는데 지금은 네. 솔직히 말하면 따라잡혔어요. 이미 우리가 네. 뒤에 밀려 있고 또 일본은 그 탄탄하게 치고 네.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상태인데 네. 내부에서는 또 그 젊은 친구들이 또 취업이 안 되니까 뭐 헬 네. 조선이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 그래도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싶고 네, 부정적인 네, 이야기는 그렇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네, 네. 뭔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네, 네. 듣고 싶어요. 근데 오늘 그 저자님 오셔서 네, 네. 가장 긍정적인 멘트 하나 들으면 굉장히 힘이 네. 날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낙관주의자가 좋냐, 비관주의자가 좋냐 이런 때 보통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 중에서는요, 약간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래, 뭐 내가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고객들의 반응을 볼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부정적인 피드백 올 걸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약간 패시미스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그 염세주의자들은 네. 미리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미리미리. 예? 그러다 보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낙관을 보지만 네. 사실은 이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좀 그런 미리미리 그걸 준비하는 것들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상을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잘 나가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나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벌써 이게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97년도부터 나온 얘기예요. 네. 넛크래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꼈다 그랬어요. 그건 지난 20년 동안 무지하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20년대 넛크래커 뭐냐? 뻥이라는 거 뻥 내가 볼 때는. 그 뒤집어 생각하면요. 지금 중국이 7.5%거든요. 이번에 6.9% 했다 그러지만 네, 내가 볼 네. 땐 중국까지 큰 나라에서 7%는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그 10년 전에 중국이 7% 성장하는 거하고 지금 정도 나라가 커진 상태 7%는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올라타면 된다는 올라타면. 그러니까 중국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중국 네.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하는 거에 올라타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냐 이거죠 나는. 그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네, 네. 그럼 나는 오히려 중국에 가서 취직을 한다든지 올라타면 되지. 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발상이 잘못돼. 왜 자꾸 옆 나라가 잘 안 되길 바라냐 이거야. 아, 우리 20으로 이길 수 있냐 이거. 우리보다 100배가 큰 나라를. 그러면 난 오히려 우리가 중국 쪽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빈 곳을 찾는 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찾는데 얹으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달리는 말이라면 우리는 달리는 말에 파리가 되면 파리가. 그래서 나는 발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나는 역으로 해서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면서 우리 저 옆에 언론인이시니까 그 언론 쪽에 좀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거의 같은 제가 그 주장을 많이 다니면서 많이 해왔고 그런데 언론이 계속 중국발 위기라고 뭐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네네. 제가 가만히 그 들여다보면은 네. 특정 언론에서 네네. 위기에 있는 대기업의 논리를 자꾸 거기다 그렇지. 지거든요. 대기업들은 정말 위기입니다. 중국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작은 기업들은 기회지요. 기회, 네. 그 소비재 쪽으로는 특히나 기회고 맞아. 15억 인구가 뭐 옛날 말처럼 아니지만 네. 15억 인구가 100원짜리 하나만 사도 얼마냐.라는 식으로는 네. 아니지만 네. 그 큰 시장이 네. 지금 우리를 바라고 있는데 네. 우리 원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죠. 위기만 네. 뭐 자동차가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우리 소비재 요즘 얼마나 화장품 회사, 네네. 분유 회사 식품, 그렇죠. 심지어는 김까지 물건이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네. 이런 호황기를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별로 언론에서 안 다루잖아요. 어떻게 언론에서 기자님? 그런 걸 많이 오늘부터 다뤄야 헤드라이트를 뚝뚝 띄우셔서 하시는 아, 걸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학 쪽을 하다 보니까 네. 과학 기술이 이렇게 자꾸 뒤처지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중국과 어떻게 뭐 경쟁을 해서 치고 나가는 건 아니고 네, 네. 어차피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네. 누구 하나가 앞서서 가서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아까 올라타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문제는 중국에서 우리를 그 동료로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인데 이 위기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 이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위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두 어떤 가지 공부하는 말씀드리고 방법이 싶은데, 필요한 두 것 가지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할이거든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언론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난 내가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은요. 사전 경보 시스템이야. 사전에 경보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뭐냐면요. 사후에 불났다 이러는 거예요. 불났다. 아, 불난 거 다 알아. 불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극장에 불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불났다 하는 게 자랑이냐 이거죠. 내가 볼 때 요즘 언론의 역할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불난 거 다 아는데 계속 부채질하는 거야. 아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게 해서 사전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말씀 잘하셨거든요. 아, 잘 되는 게 있는데 왜 자꾸만 안 되는 것만 해갖고 꼭 같이 망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야,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계속 이러는 거야. 사실. 그래서 나는 이제 언론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사실 네. 같이 늙어가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가 84이신데 나보다 한 20년은 더 사실 것 같아. 네. 그럼 내가 80까지 사실 것 같은데 그럼 부모 자식 관계도 옛날하고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애교를 떠나야 돼. 내가. 나이가 들면은 효도만 바랄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한테 애교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중국어 배워가지고 중국 손님들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고 그러지 뭐 이 새끼들 말이야 떼놈들이 말이야 목욕도 안 하고 그 말이 되냐 이거. 아니 15억 인구가 관광 오길 바라면서 네. 아니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대접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애교 떠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 좀 일본 가서도 좀 애교도 떨고 맨날 그거 뭐 과거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우 지겹지도 않아. 네. 응? 난 그렇군요. 난 그런 생각도 들어. 네. 아니 몽고도 우리나라 짓밟았잖아요. 우리 1200년대. 네. 여러분 그런 생각 보셨어요? 왜 우리가 몽고한테는 과거사 얘기를 안 하면서 네. 왜 일본한테만 과거사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 내가 볼 때 몽고가 못 살기 때문이야. 네. 우리가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는 거야. 네. 일본이 못 살면 절대 과거사 얘기 안 할 거라고요. 아,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런 거거든. 일본이 예를 들면 쫄딱 망해가지고 네. GNP가 한 2,000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먹고 살기도 바쁜 놈들한테 과거사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나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뭐 우리가 다 끼어 있잖아요. 중국, 네, 일본, 네, 러시아 네. 사이에. 그럼 우리가 좀 애결 떨면서 네. 좀 살랑거리고 좀. 네. 난 그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괜히 폼 잡고 말이야. 어긋자고 그러니까요. 돋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애교 먹고 떠는 걸로. 그렇지. 애교 떠는 먹고 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우리도. 네, 언제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대한민국이 네. 될 거냐, 이거지. 네, 우리 저자님. 아, 저의 히트- 주장입니다. 아, 네, 그러시죠. 아무런 네, 학문적 네.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아무리 중소기업 네. 총장님이 계시길래 내가.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공감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갑니다. 누가 잘 싸는가? 네, 황현아 학생. 네. 어때요? 사실은 현재 지금 학생으로서 보는 시각하고 미래에 어떤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네. 대학생이잖아요. 네, 네.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학점, 네. 막 취업 준비 네. 이런 걸로 되게 다 같이 스트레스 받고 네, 그걸로만 네.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생각을 안 하고 네. 있어서 이제 미래에는 이제 그거를 둘째치고 네. 각자 원하는 거를 네. 하면서 이제 네.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사실 공부가 문제예요. 그죠? 공부가- 학점을 따는 거지 문제죠.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죠? 아니, 지금 사실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좀 꺼내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쳐서 학점을 잘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 비전이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이게 수업을 하면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의 잠재력을 꺼내서 여기다 펼쳐보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생각하게 만든 지금 현실이 예, 학점 위주, 공부 위주, 남과의 경쟁 뭐 이런 거를 많이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장님? 그래서 저는 네. 어찌됐건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나는 산업 전선에 뛰어들길 권해요. 네. 아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 항상. 우리가 공부를 왜 하냐 이거죠. 해서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뭔가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건데 계속 사람들이 유예하는 것 같아. 졸업을 안 하면서 맨날. 네. 그러니까 저는 취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취직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죠. 생각해보셨어요? 응?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일하는 목적은요.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해야 일을 배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처음에 이 사람이 어디 취직했냐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 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난 돈 안 받아도 좋다. 네. 어? 난 당신한테 가서 일 좀 배우고 싶으니까 나 1년만 공짜로 써달라. 그래서 이 사람 밑에 가서 투자 기법을 배우거든요. 네. 난 역시 다르다고 생각돼요. 네. 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취직이 안 되긴 왜 안 돼? 너무 조건이 많은 거야. 뭐 연봉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근무 조건은 모아야 되고, 일주일에 3일은 쉬어야 되고. 만약 그런 걸 제끼고 내가 무슨 일을 배우고 싶은데 그 일을 배우려면 어디 들어가면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오히려 거꾸로 월급을 안 받고라도 딜을 하라 이거지. 그래서 난 대학생들이 사실은 좀 가치관 같은 거에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저는 자꾸만 휴학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중소기업이 됐건 뭐가 됐건 빨리 취직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배우는 걸 권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걸 권해요.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예를 들면 대기업을 다니는데 대기업에서 HR은요 배울 게 없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요 인사가 몇천 명이야, 몇백 명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 업무를 하더라도 국제채용이면 국제채용만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HR이 다 해요. 사람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급여, 평가, 보상.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월급만 생각하지 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답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청객에서 질문 하나 받아볼까 봐요. 마지막으로.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아이화재 양중식이라 합니다. 전 올해 회사를 한 지도 5년째 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처음에 모토가 행복을 꿈꾸는 정보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직원들의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직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자님은 이런 데서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이상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지만, 직장에서, 직장 일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가정 안에서도 자식의 행복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가족이 아니고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 꼭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까? 난 거기에 대해서 원초적인 오히려 난 의문점을,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서 뭐 할 건데? 그렇겠어요? 그리고 행복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약간 너무 약간 이상주의적이고, 네. 그렇지 난 지금 기업에서는 생존이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아니 뭐 행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조전님. 아니 그게 누가 행복한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네. 아니 이상주의적이면 네네. 그렇게 되면 계속 실망이 커지거든요. 아, 네. 난 오히려 그거보다 다른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러면 내가 직원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빡세게 일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놔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어쨌든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아젠다인 것 같아요. 네. 난 오히려 좋은 직장의 정의가 뭘까? 네. 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정의는요, 이 회사에 다니면 꽤 실력이 늘어나서 네. 기회비용이 많아지는 게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근데 5년을 근무하더라도 검색 엔진의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의 1인자가 돼서 네. 높은 몸값으로 팔려가는 게 그게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행복해서 아무런 노력 안 해도 행복해 그냥 맨날 삐끼덕거리고 네. 10년 지나도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았어. 네. 그 40세 됐을 때 갈 데가 없어. 네. 그러니까 행복하겠냐 이거죠. 난 그런 면에서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약간 좀 네. 리세팅을 시켜야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대표님, 예, 질문 하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네. 이제 뒤에 계신 대표님이 이제 네. 뭐 회사 내에서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까 아주 이제 네, 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또 네. 저희 저자님께서는 그걸 이제 과감하게 한 방에 날리셨는데 네. 저도 사실은 지금 회사를 경영한 지 한 15년, 이제 16년째 돼가고 있는데 한 14년 동안 이제 저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네. 행복을 많이 뿌려놓으면 행복을 먹겠구나. 그런데 네. 그렇게 눈에 너무 보이게 원하지 않는 거를 주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걸 네. 굉장히 네. 요즘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좀 느꼈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각자가 찾아서 취할 수 있게 살짝만 보여주고 네, 네. 본인이 알아서 찾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이제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63회 저자의 만남은 그림책 작가 김희경 저자의 마음의 집입니다. 2월 25일 날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전 서구 가수원 도서관 5층 시청학실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이 시간? 네. 우리 청장님 어떠셨어요? 네. 이런 네. 모임은 네. 제가 처음이라서 네네. 조금 누구나 처음입니다, 청장님. 걱정을 했는데 네네. 분위기가 상당히 네. 애매하네요. 하기 애매하십니까? 네, 감사하고요. 우리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네, 저는 주로 인터뷰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질문을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질문을 받으니까 네. 네, 질문 받는 분들의 심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작가님한테 또 저의 고민을 또 네. 명쾌하게 들을 수 네.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금상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자리. 네. 또 뭐 요즘 할 일도 많은데 벗어나라. 네. 어느 분께서 네. 뭐 스트레스 받으면 벗어나라. 근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저자님과 만남을 네. 하게 돼서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되게 어려운 주제였는데 한 네네. 가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그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현재, 바로 현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라 합니다. 현재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과거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미래는 밝습니다. 예, 오늘 저는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의 책을 읽고 나서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길을 넣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해서 엔딩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누가 주인인가? 내가. 누가 이기는가? 내가. 누가 돈을 벌 것인가? 내가. 누가 행복한가? 내가. 누가 미래의 주인인가? 내가. 감사합니다.